오늘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인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그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꾸안꾸라고 생각하거든요. 꾸안꾸요. 예, 꾸미지 않는데 네. 꾸미는 거 있죠. 예, 꾸미지 않은 것 같은데 꾸미고 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꾸안꾸인데 이거 노력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은 매 순간순간 이런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거를 보면 사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성이요. 예,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과도하게 누군가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사실은 무슨 쿨병 걸린 사람처럼 과도하게 막 쿨하게 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실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이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 그럼 그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반동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다가가기 어렵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나이스하면 저 사람은 그것보다 더 나이스하게 나에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가가기도 쉽고 친해지기도 쉽고 그런 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냈다가 막 다음 날은 뭐 막 되게 쌀쌀맞게 굴고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안정성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육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라고 뭐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 사람 기본적으로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매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호감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여튼 기분 좋게 해주는 면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이제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쾌한 경험, 보상이 있다라고 우리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생기는 게. 맛있는 뭐 밥집을 알려준다거나 뭐 아니면 실제로 맛있는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 사람이랑 있으면서 너무 유쾌하게 지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노력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와 만났을 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오늘 가고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해줘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면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사실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노력하는 게 체화돼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매력적이게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들리는데 첫 번째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안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도 노력을 통해서 조금은 바뀔 수 있을까요? 안정적이지 않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질적인 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양육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뭐 양육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뭐 듬뿍 받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모가 어느 정도 채워주는 그런 아주 영아기를 보낸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양육되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후천적으로 좀 학습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노력을 그 쓸데없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노력이요? 제 책에도 이제 언급을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처럼 하려면 나는 그거가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착각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그렇거든요. 뭐 전지현 씨가 뭐 어떤 옷을 딱 입었다 그래갖고 예뻐. 제가 그 옷을 딱 입었다고 해갖고 그만큼의 사실은 그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걸 하면은 내가 전지현처럼 인기가 있어질 거라는 상상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취득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안 이루어져. 그럼 뭐 사람들을 탓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막 이제 이러면서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라리 쓸데없는 노력을 좀 줄이고 현실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불안정한 상태라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안정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안정적인 사람들이랑 옆에 있으면 좀 초라한 느낌도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뭔가 조금 불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백이 있죠. 뭐 마음속에 엄마 아빠 백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이제 조금 위축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의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끌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익숙한 사람을 좋아해요.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해서 내가 뭐 이를테면 그 부모님이 굉장히 차가웠다. 그러면 막 차가운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요. 또 그러면서 거기 가고 막 매달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래서 안정성 있는 그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빠르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빠르게 호감을 얻는 사람들의 특성들은 보면 타고난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내가 정우성 얼굴로 태어났어.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애쓰지 않을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죠. 예, 그래도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발전을 못 시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잃는 순간이 이제 반드시 옵니다. 예, 예. 아니면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걸 못 가진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지고 있는 타고난 매력이 결국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탐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걸 타고났다 하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오히려 더 노력하시고 더 낮추고 더 많이 베풀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너무 탐하지 마세요. 빠르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내 내공을 쌓아서 내가 나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진짜 백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단련시키게 되면 그렇게 단련시킨 건 타고난 매력하고 저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호감을 살 거라 생각하고 행동한 거지만 반대로 비호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사람들이 되게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잘남을 막 드러내는 거죠. 근데 잘남을 드러내는 것도 문제인데 잘나지 않은 것도 막 잘난 척까지 해. 그렇게 되면 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게 뭐 이를테면 뭐 정치인으로 내가 선거에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러면 나 잘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한 번만 하면 돼. 1절만. 아, 그럼 너 잘난 거 내가 알겠어. 근데 계속 얘기해. 아, 자기가 엄청 좋은 학교 나왔고 막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잘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부담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잘났어. 좋은 집에서 태어난 거. 나는 왜 그렇게 좋은 집에서 못 태어났을까? 아, 나는 참 운이 없어. 막 그래서 내 불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저렇게 이뤘대. 아, 그럼 나는 나태해서 저걸 못 이룬 건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부지런한 인간이 아닌가? 막 그러고. 그러고서 이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갖고 그걸 했는데 뭐 타고난 거래. 아, 뭐 자기가 운이 좋았고 타고났대. 아, 그럼 나는 뭔가? 나는 한계가 뭔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잘난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도 저거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 그걸 깎아내려요. 평가절하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저거를 이제 깎아내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약간 망상에 가까운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옛날에 타진요라고 있었어요. 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말도 안 돼. 네가 그렇게 다 가졌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너는 다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 맞아! 막 거기서 다 이렇게 그거를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질투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진실이 아닌 것까지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진 사람들은 그래 내가 가졌어. 그러니까 뭐 나를 좋아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조금 자제하시라. 안 그러면은 많은 걸 갖고도 비호감 되기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까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천천히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더 단단한 내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내공을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기업에서 코칭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임원분들 이렇게 코칭을 하면 정말 막 너무너무 이렇게 빛이 나는 스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타들은 생각보다 제일 높은 데까지 못 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저분은 올해는 집에 가실 것 같아. 이제 그런 분들이 막 끝까지 사장님까지 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사실은 진짜로 이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는 거죠.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카리스마라든가 막 보이는 막 스타성이 막 장렬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공을 쌓아서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스타가 이제 되면 쟤 어느 정도 되면 위에서 아래서 다 그러니까 경계를 하게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뭔가 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롱런하는 경향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 책에서 쓰신 라이커블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라이커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안정성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띄워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띄워줄 줄 알고 많이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오래 가더라는 거죠. 1박 2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는 사람은 이승기 씨도 아니고 강호동 씨도 아니고 차태현 씨도 아니에요. 누구냐? 김종민 씨.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받쳐주는 역할이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하지 않고 뭐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롱런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특성은 일단은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펼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색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딱 그만큼이에요.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와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자빠지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많은 인심을 베풀고 그리고 자기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뒤로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렇게 다시 재기하게끔 도와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베풀지 않았던 누군가가 나에게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여기저기 베풀고 다닌 게 여기저기서 딴 데서가 됐건 그 사람한테서가 됐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년 후에 뭐 10년 20년 후에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내가 뭐 어떤 대리한테 잘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막 어디 임원이 돼 있어. 저 아시죠? 막 그러면서 전화 와 있어.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안 되면 또 뭐 저는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좀 들다 보니까 내 자식한테라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베푸는 거는 계산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을 때 많이 주세요. 그 베풀 수 있는 처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고마워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거 조금 더 챙기려고 하지 말고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베풀고 내가 가진 게 없다 라고 하면 말로 베푸세요. 뭐 고맙습니다. 아우 너무 뭐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뭐 좋은 말 우리 해줄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말로 많이 뿌려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외향적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향적이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오히려 더 길게 롱런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내는 걸 싫어하니까. 그렇지 않다 뿐이지 내향형들이 사실은 진정이 뒤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인싸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지금 인기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매력적인 사람들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코로나도 닥치고 경기도 맨날 업앤다운하고 아주 인간의 근원적인 지금 공포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뭐 이번 겨울에 얼어 죽을지 몰라 막
에너지 가격 너무 올라가서. 그럴 때는 또 우리가 근원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죠. 인간이 가장 근원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건 뭐냐, 결국엔 돌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구글이나 하여튼 굉장히 그 앞서가는 회사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에도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협업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좋은 기운을 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하다고 해서 뭐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겸손할 줄 알고 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줄도 알고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인간의 뭐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연민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나를 잘 정의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잘 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김현정 교수님을 모시고 조용한데 인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